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사람들의 옷차림은 두툼해지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3명이 부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교육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담은 새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역시 겨울이 겨울답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봄 기운마저 느껴졌던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서운 한파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최고 기온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 최저 기온은 화씨 14도, 섭씨 영하 10도를 보였습니다. 예년 최저 기온 화씨 27도에 못 미치는 14도를 보이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에 사람들의 옷차림은 두툼해지고 평소보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외출하기도 힘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금요일에는 약간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1에서 2인치의 눈이 저녁까지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년 겨울보다 따뜻했던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찾아온 한파 때문에 난방기기 용품점이 늦겨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춥질 않아서 팔리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제서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난방기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난방기구 하나 구입하러 왔습니다. 토요일에는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으며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소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다음 달까지는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수은주가 2년 내 최저인 화씨 15도까지 떨어진 오늘도 뉴욕시의 15만 스쿨버스 이용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통학 전쟁을 치렀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 속에서 힘들기는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파업 일주일째, 여전히 뉴욕시와 노조는 고용승계 보장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쿨버스 기사들의 파업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파업 중인 8천여 명의 스쿨버스 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버스 회사들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어제 워싱턴 DC에서 미팅을 가졌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유권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원회가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연방법원에 파업 중단 명령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소 다음 달까지는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6월까진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스쿨버스 노조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1979년 14주간 지속됐던 스쿨버스 파업처럼 이번 스쿨버스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총격전이 이번에는 대학 내에서 벌어졌는데요. 텍사스 론스타 칼리지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3명이 부상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권총을 꺼내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 규제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어제 낮 12시 30분쯤 텍사스 론스타 대학 도서관 주변 건물에서 남성 2명이 말다툼을 벌이다 권총을 꺼내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전으로 2명의 남성은 총에 맞아 쓰러졌고 대학 시설관리원은 총상을 입었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은 총격전에 놀라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총격전을 벌인 2명 중 1명은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격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3명이 다쳤으며 1명은 경찰에 체포됐고 다른 1명은 캠퍼스를 빠져나갔습니다. 2사람이 총기를 갖고 교내에 들어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7, 8발의 총성이 울렸다며 총성이 울리자 학생들이 일제히 건물 밖으로 몰려 나왔고 일부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총격전이 나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캠퍼스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본 여성들이란 단체가 동영상까지 배포하며 활동에 나섰는데요. 눈을 감고 귀를 닫았으니 진실이 보일 리 없겠죠. 영화 제작자와 사회운동가로 활동 중인 유지로 타니야마는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으킨 각종 범죄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지원한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징집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던 당시 경찰관들이라며 일본 정부를 도와 일을 하던 한국인 경찰관들이 여성을 동원했으니 일본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친일 인사로 추정되는 한 백인 남성은 지난 1일 게시한 동영상에서 일본이 한국인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에게 강제 성폭행한 사실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롱아일랜드 메모리얼 파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두고 한국전 등에서 전사한 수만 명의 참전 용사들이 안치된 성스러운 곳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미국에서는 위안부를 인권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꾸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주정부의 어려운 살림에도 교육개혁과 일자리 창출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발표한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행정 예산안은 1,364억 5,200만 달러입니다. 새로운 세금이나 수수료 부과 없이 재정 적자를 13억 달러 감축할 계획인 이번 예산안은 교육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 지원금 예산을 4.4% 늘렸으며 뉴욕주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8.75달러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에 대비한 불법 체류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발표된 행정 예산안은 2012에서 2013 회계년도보다는 약 2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3년 연속 증가율을 2% 이내에서 억제했습니다. 또 연방 지원금과 장기 건설 비용을 제외한 정부 운영 예산은 908억 4,100만 달러로 14억 달러 인상에 그쳤고 연방정부 지원금은 9억 1,800만 달러 늘어난 374억 1,400만 달러, 장기 건설 비용은 1억 7,200만 달러 증가한 81억 9,700만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예산안은 의회의 조정을 거친 후 확정되면 뉴욕주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우정국이 오는 27일부터 일반 우편 우표 가격을 46센트로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1년 만에 다시 취해진 조치인데요. 우정국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어제 오는 27일부터 현행 45센트인 일종 우편물 우표 가격을 1센트 오른 46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편엽서도 현재 32센트에서 1센트 오른 33센트로 오릅니다. 우정국은 이와 함께 지구촌 어디에나 동일 가격으로 붙일 수 있는 글로벌 포레버 스탬프를 출시합니다. 이것은 일반 포레버 스탬프와 마찬가지로 액면가 표시가 없으며 장당 1달러 10센트입니다. 이 밖에 택배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6% 인상되며 프라이오리 메일은 6.3% 오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정국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이번 우표값 인상은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45센트에 판매 중인 일반 포레버 스탬프는 인상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들 고민이 많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최근에는 경제 문제까지 고충을 더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민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한인성당 생활상담소가 어제 발표한 2012 상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3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관련 상담 내용을 보면 신분 변경과 가족 초청, 비자 심사 서류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법 체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한인들의 상담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민 문제 다음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융자를 상담하는 비율이 25%였습니다. 불경기의 여파가 한인 가정에도 심각함을 보여주었으며 생활법률이 전체 중 56건, 사회복지가 25건, 세무와 재정이 18건 등이었습니다. 생활법률 분야에서는 가정불화와 자녀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푸스탬프에 대한 문의가 높았습니다. 뉴욕시 승강기들이 안전검사에서 적신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승강기 추락사고 후 안전검사를 강화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가 45%나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지난해 시내 건물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딩국은 지난 2011년 12월 맨해튼 미드타운 빌딩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40대 백인 여성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승강기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안전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집중 단속 결과 맨해튼 내 총 753곳의 건물에서 심각한 승강기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515곳에 비해 약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이들에게 $1,5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건물 5곳의 위치도 공개했습니다. 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건물은 맨해튼 1990 렉싱턴 애비뉴, 맨해튼 129 리치 스트리트, 맨해튼 565 웨스트 139가, 브루클린 180 레녹스 로드, 그리고 스테튼 아일랜드 231 스테우벤 스트릿에 위치한 건물의 승강기입니다. 한편 토니 스칼라파니 뉴욕시 빌딩국 대변인은 뉴욕시 내에서 위험한 승강기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에게 오랜만에 좋은 소식인데요.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켓워치가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닷컴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지난해 5.9% 상승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질로우닷컴은 주택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3%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에는 2개월 만에 기존 주택거래 실적이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전체 기존 주택 판매는 총 465만 채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에서도 69%인 254곳의 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메트로 지역의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가치는 평균 34만 5,700달러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는 0.4% 오른 값입니다. 압류주택 판매도 지난해에 비해 12%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피코 블러바드와 알바라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20대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사망 남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3명의 히스패닉 남성으로 총을 쏜 뒤 바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임산부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임산부들도 안심하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건강한 딸을 낳은 레일라 씨. 출산을 몇 달 앞두고 미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I got it before the flu season started when I was a little shy of 7 months. 최근 노르웨이 연구진이 건강한 임신부 11만 7천 명을 살펴본 결과 임신 중 독감에 걸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산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설사 독감에 걸렸더라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유산 위험은 줄어들었습니다. 또 엄마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도 태아의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y getting an influenza vaccine, mothers are not only protecting themselves, but they're protecting the baby too. 임신부는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 보통.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렴 등 독감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5배나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There was never much doubt that the influenza vaccine is indicated for pregnant women. 엄마가 임신 중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태어난 아기도 독감 예방접종 가능 연령인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독감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맨해튼 타임스퀘어 2번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 여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이 여성은 플랫폼에 있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로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 한기석 씨 이후 지하철 추락 사망은 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록화원의 공동 운영위원장인 박미래 씨에 따르면 그린썸 측이 한인 경작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경작지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뉴욕 상록회관에서 독자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약 시 공원국이 이번 등록 접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250명이 넘는 신청자들과 함께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트리타운 정부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포트리 앤더슨 애비뉴에서 에지워러 페리 선착장을 오가는 새로운 버스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항만청은 17만 달러를 들여 버스 2대를 기증하고 포트리타운은 인건비와 서비스 유지 비용을 맞는 조건입니다. 포트리타운은 기존에 무려 셔틀버스 이용객들이 늘고 있어 새로운 노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저지 포트리 버겐 블러바드 한 모텔 앞에서 마약을 판매, 구입하려던 10대 소년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 2명은 불법 약물 거래 혐의로 기소됐고 용의자 차량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고급 시계 3개가 발견돼 또 다른 미성년자는 주택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 대해 일본이 끝없이 왜곡하고 거짓을 주장하더니 이젠 위안부 결의안 추진까지 방해 공작하고 나서는 등 그야말로 온갖 추잡한 만행은 더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팰리세이드 박 위안부 기념비를 철거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인들의 공작으로 한인 동포 사회를 분노케 하면서 위안부 기념비에 대한 역사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기념비 설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에는 뉴저지 주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해 현재 소위원회까지 통과를 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도 이와 같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일본인들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은 결의안을 제출한 주의원들에게 이메일을 수백 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골적인 거짓말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이들은 고위 장교들보다 많은 수입을 거둬들였다. 심지어 장군들보다도 많이 벌었다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모두 허구라며 일본의 자랑과 선조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본국에서는 한국인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까지 개최하며 전단물에 위안부 강제 연행설은 한국인의 치욕이라며 이를 세계에 알리자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으로 한국인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30년대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지에서 20만여 명의 위안부를 강제 동원해 20세기 최대의 성매매 사건을 저지른 일본이 자신들의 치욕을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1993년 일본의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년 후에는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까지 위안부 문제는 분명 일본의 잘못된 전범 행위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의 우익 정치 세력들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더니 급기야 이번엔 신임 아베 일본 총리마저 이러한 담화 내용을 부정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범죄를 부정하고 사과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일본 역사를 더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며 한미일 세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나 정치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마저도 정당화하려는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차가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겠으며 오후 늦게부터 약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